72세 할머니가 한여복을 입고 마법 주문을 외우며 도시락을 내온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진짜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65세 이상 할머니들만 일하는 카페예요. 이름도 재밌어요. 저승 카페 샹그릴라. 처음 듣는 분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곳은 지금 긍정적 노화를 실천하는 현장으로 일본 전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할머니들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일 하니까 내가 젊어지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일본은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입니다. 3명 중 1명이 시니어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고 계세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분들 평균 연금이 부부 합쳐서 2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65만 원인 걸 생각하면 3배가 넘죠? 그런데도 일하러 나가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보다 보면 부러우실 거예요. 첫 번째, 리조트 바이트. 온천이나 스키장에서 몇 달 일하는 건데요. 숙소도 주고 밥도 주고 교통비도 다 줍니다. 거기다 일하는 동안 온천도 공짜로 쓰고 리조트 시설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60대 분들이 주방에서 설거지하거나 안내 일을 하시는데 하루 6시간만 일합니다. 한 달에 140만 원 받으세요. 도치기현 온천 여관에서는 60대 이상만 모집하는 공고가 정말 많대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분 이야기예요.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대요. 그래서 리조트 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자유도 얻고 행복해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오히려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행하면서 돈도 벌고 새 친구도 사귀고 인생도 바뀌는 거죠. 두 번째, 아저씨 대여 서비스. 이건 더 신기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인생 경험 많은 시니어 남성분들을 빌려요. 요리 배우기, 인생 상담, 심지어 직장 상사 욕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2시간에 6만 원에서 7만 원 받으세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것만으로도 돈이 됩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의 경험을 원하고 시니어들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세 번째, 요양원 방문 뷰티 서비스.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화장해드리고 손톱 관리, 마사지해드리는 일입니다. 수료 후에는 개인 사업자로도 할 수 있고 요양원 입소율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부모 대리 맞선입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맞선을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50세 이상 평생 독신 남성이 28.3%, 여성은 17.3%에 이릅니다. 부모 세대보다 5배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중매회사를 통해 자녀 정보를 미리 숙지한 후 오프라인 교류회에 참석하죠. 회당 약 200명이 참여한대요. 교류회에서는 자녀 사진이 붙은 신상서를 들고 입장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 자녀의 부모에게 다가가서 정보를 교환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요. 마치 명함을 교환하는 비즈니스 미팅 같죠. 신기한 건 자녀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바쁜 일정으로 만남의 기회가 없거나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에게 맡긴대요. 부모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없고 부모가 인정한 상대이기 때문에 결혼까지 진행 속도도 빠르고 이혼율도 낮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3년에 창업한 한 회사는 6,800건 이상의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참가비도 1인당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아요. 부모들도 장점을 느낍니다. 미리 상대방 가정 정보를 알 수 있어서 결혼 후 양가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대 집안의 재력보다는 분위기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본대요. 자녀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마음이죠.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60대에서 70대 시니어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패션과 일상을 올리고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는 할머니 신문도 있어요. 발행부수 3,000부, 연간 구독료 5만 원입니다. 시로타운에서는 직접 농사지어 수익을 나누고 닌텐도 e스포츠 대회도 하고 어르신들이 방 밖으로 나오시게 하려고 카지노도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놀라워요.
일본 70세 남성의 45.7%가 일합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런데 시니어의 60%가 일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에서 나흘만 일하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머리도 쓰고 외롭지도 않대요. 젊은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존경받으며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이 노년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일본에는 노화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50살 전후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60세가 넘어서야 작은 일에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82세쯤 되면 오히려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한 74세의 여성은 하루 식비와 용돈을 10,000원으로 정해서 연금과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을 벌며 억지로 아끼는 게 아니라 즐기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본 시니어들은 삶의 마무리도 주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이게 또 놀라워요. 생전 장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기 전에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이별 행사예요. 파티 형식으로 유쾌하게 진행합니다. 관을 본인이 좋아했던 것으로 꾸미기도 하고 직접 관 속에 들어가 죽음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무섭게 들리지만 이걸 통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하카모도, 즉 무덤 친구라는 문화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묻히는 관습에서 벗어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합장하는 새로운 장례 방식이죠. 사전에 함께 묻힐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목을 다지기도 합니다.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저렴하고 연구 관리비가 없어 유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해양장도 늘고 있습니다. 2018년 109건에서 2023년에는 2611건으로 5년 만에 2.5배 증가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추억의 장소에 유골을 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엔딩 서비스의 다양화는 저출산, 고령화, 평생 독신 증가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 마무리는 내가 한다는 시니어들의 주체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예요. 그럼 우리는요? 한국은 어떨까요? 아직 이런 일자리가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생기고 있죠. 동네 복지관, 공공근로, 지역 소모임, 시니어 카페 같은 곳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부럽습니다. 온천에서 일하며 온천도 즐기고 한여복 입고 웃으면서 일하는 할머니들. 조언해주고 돈도 받고 요양원에서 뷰티 서비스하고 심지어 자녀 결혼까지 부모가 대신 알아보고 생전 장례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일본 시니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신호라고요. 그분들에게 일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고 사람을 만나는 통로이며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입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그 나이가 됩니다. 10년, 20년 후,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집에만 계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실까요? 만약 우리나라에도 리조트 바이트, 아저씨 대여 서비스, 요양원 뷰티 서비스, 부모 대리 맞선 같은 게 생긴다면 여러분은 해보실 마음 있으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메이드 카페에서 일해보고 싶다. 리조트 바이트 해보고 싶다. 부모 대리 맞선은 좀 그렇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도 재미있으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의 친구 백살은 삽시다였습니다.